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어에 유발환속과 삼수갑산, 이것도 왜 유발환속을 했지요? 천봉준 때문이지요. 뭐. 근데 허기야 윤창아가 환속했다는 말이 맞기는 맞지. 그런데 그거를 다른 각도로 뭐 과부를 얻어서 과부랑 도망갔대요. 과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과부가 어딨어. 경어선사 시를 탈탈 털어도 과부는 없고 그 운파라는 기생이 하나 있는데 그 기생과도 하룻밤도 안 자요. 그냥 그 별장에서 잠깐 얘기하면서 해가 되었네요 치는데 헤어지죠. 그래서 경어선사는 북한으로 가셔서는 대중이 이제 뭐 경어선사를 악마로 모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 최병헌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죠. 이분도 경어선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한 바 있어요. 그래서 그의 논문에서 경어의 삼수갑센을 속인의 신분으로 돌아간 국행이라고 말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한마디로 잘라서 말하면 안 돼요. 경어선사가 유발 속복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거는 속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경어선사를 속인이라고 말합니까? 속인 속에 숨어있는 대선승이죠. 말은 속인인데 경어선사는 단 한순간도 그 선승의 모습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경어선사는 속인하고 살은 적도 없고 거기에서 할 수 없이 그 어린 동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냥 택한 게 뭐였어요? 훈몽이었고 단 1분도 이 속인의 모습을 보인 적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비약적 논리로 결코 타당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경어선사의 모든 삼수갑산의 행적이 그가 남긴 수 142수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어선사의 북녘 행적을 보면은 경어선사는 절대로 속인은 아니에요. 속세에 있는 거죠. 속세에 있다고 다 속인은 아니잖아요. 절대로 경어선사를 속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경어선사에 대한 불교적 이해조차도 부족한 식견의 안목으로 함부로 내뱉는 그 식견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지적하지만 그래도 일말의 여지로 그 당시에 대해 경어선사와 천봉준 장군 세속 인연이 몰랐기 때문에 했다고 해서 한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경어선사의 입장과 처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빚어낸 견나라고 치부한다 해도 불교계를 완전히 떠나 속인의 신분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에 가깝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지금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또 경어선사의 1904년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불교계나 학계에서 이제 사실은 이게 불교계 학계에서 경어선사에 대한 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딱 그거 같아요. 2012년에 경어선사가 열반 100주년이 되면서 설정스님이 여기 조계사에서 그 큰 행사를,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 행사를 여기서 열면서 잠깐 경어선사에 대한 그 학술 세미나가 있었어요. 많이는 안 있었죠. 12년, 13년. 그러니까 12년에는 여기 조계사에서 열었고 난 다 가봤죠. 왜냐면 그때는 내가 박사 1학기라 진짜 존재감이 없어요. 나를 관심도 안 갖고 아무도 없어. 그런데 나는 이미 경어선사에 대한 많은 거를 내가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밀 수는 없었지만, 그리고 났는데 이제 그 다음 해 2013년도에 그 박사 과정에서 아마 간 것 같아요. 그 누구지? 천장암에 있는 허정 스님인가? 어쨌든 해가지고 내가 그 경어의 출생년도 아까 말했잖아요. 출생년도와 출생지에 대한 일 고찰해가지고 경어선사는 1849년생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리가 없다 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이 우동리가 안 나타나가지고 경어선사 고향은 우동리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조계사에서 우연히 발표하는데요, 김태읍이 우동리라고 하는데 내가 그 눈에 우동리가 두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귀신 쓰인 것처럼. 어이구, 자동리가 왜 우동리로 익히냐고. 내가 그러다가 이게 이럴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거기 끝나자마자 내려와가지고 그냥 막 조사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게 화강동진 뭐 이류중행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근데 경어선사의 그 행적에서는
이렇게 막 내가 이리중행하러 갔다 화강동에 내려갔다 지금 그럴 형편도 아니고 그렇게 그런 이유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행장이나 약보에서는 그의 서술대로 불교계를 완전히 떠나 속인의 신분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 이것도 내내 누구 얘기예요? 최병원 얘기가 지금 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병원이는 경허선사가 북쪽에 가서도 화강동 이리중행 이러는 것을 한 흔적이 없으니까 그냥 속인으로 가서 묻혀버렸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세히 또 경허의 북녘시를 들여다보면 그 중생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들이 다수 남아있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경허의 외형상의 무슨 말을 살핀 것이고, 경허선사는 아까도 봤지만 그 시 중에 이렇게 딱 한 글자가 딱 들어있어요. 검열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경허선사 시 중에 거기 가가지고 이 제자들을 안 가르친 것 같죠? 천만에요. 뭐가 나타나요? 고양이 그리는 거 있잖아. 화묘. 화묘가 있는 걸 보면 이 제자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이가 없는 게, 그러면서도 어떻게 안 들키려고 그냥 내가 중인 걸 안 들키려고 그냥 온갖 방법을 다 쓰면서 하신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라고 하는 그런 인물 하나를 볼 때는 이런 인물이 다시는 잘 안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죠. 왜냐면 이미 탁월해. 뭐 다른 거 없이 말할 거 없어. 그냥 이미 뛰어나고 이미 탁월한 사람이 어떻게 오신 거야 여기에. 그냥 조선 땅에 말이지. 그러니까 경허선사를 뭐라 그래요? 혜성과 같이 등장했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더라고. 그러니까 뭐 나로서는 내가 경허선사를 접했을 때는 이런 분은 세상에 없는 분이구나.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왜냐하면 일반인으로서는 그러한 모습과 흉내를 낼 수도 없고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아마 이 지구가 포맷되고 멸망한다 해도 경허선사를 능가하는 사람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랬어. 그분은 그냥 애초부터 그런 사람이었지 만들어주고 다듬어서 된 게 아니라, 그거를 뭐라 그러죠 우리가? 생이지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그걸 다듬어서 된 거는 아니에요. 다만 그 인연들이 맞춰서 했던 거라, 뭐 우리로서는 우리의 이 도를 닦아서 태도를 성취하고 싶은 이 수행자로서는 행운 중에 행운이죠. 왜냐? 중국에 있는 역대 선지식을 다 뒤져봐. 이런 분이 있나? 없다니까. 다 찌질찌질 이 조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뛰어나고 탁월한 이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중국의 선시들 몇 개 써놨지만 경허선사를 능가하지 못해요. 왜?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선지를 드러내는데 선지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경허선사가 이 우리나라 조선 땅에 다 쓰러져가는 이 조선 땅 말기에 이렇게 나타난 거는 대단한 우리의 행운이고, 뭐라고 해야 돼? 인류 역사상 인류 문화유산 중에 참으로 희귀한 일이고, 이건 진짜라니까 온 인류가 다 축복해야 돼요. 왜냐면은 도인이 아무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중국 선어록을 다 뒤져도 어떻게 해도 도를 닦아서 어떻게 해야 대도를 성취할 수 있다는 거를 써놓은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대단한 거고요. 이러한 경허선사가 이 속에서 이런 거를 하면서 그나마 또 더 이게 드라마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대도를 성취한 분이 또 그냥 이 환경은 완전히 이거는 인간으로 벗어날 수 없는 진짜 찌들찌들. 가장 경허선사가 그 힘든 과정을 겨쳐냈다는 거는 목숨을 담보로 해서 쫓아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본 놈들이 한 번 오면 일본도로 이거 끝내고 끝내버려 그냥 한숨에. 그리고 또 동학농민이라는 그것 때문에 역적이야. 그때는 역도들이라고 하잖아요. 다 죽여버려 그냥 한순간에. 이러한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경허선사가 줄다리기를 하듯이 외줄타기를 하면서 이렇게 숨어서 삼수갑산으로 가가지고 거기 웅이방 도화동에 가서 그 열반송을 쓰고 붓을 던지고 죽는다고? 아이고 이건 드라마지요. 그죠? 드라마예요. 이거는 인간이 한계로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약에 소설을 쓴데도 이렇게 못 써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나도 내가 소설 21권을 쓰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경허선사 이야기 자체가 그냥 다 드라마라서
뭐 어디 할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이 참으로 어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 경호 스님을 어떻게 해야 선양을 할고, 어떻게 해야 이 경호라는 위대한 인간을 이 땅에 묻히지 않게 갈 수 있을까? 그냥 내가 바라는 거는 경호 선센터 좀 누가 지어주세요. 그리고 경호 박물관 좀 지어주시고, 경호 기념관, 그냥 건물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너무 속상한 거는 막 어떨 때 왜 막 TV에서 막 뭐지 막 연예인들이 막 몇 억을 벌고 뭐 진짜 우리가 내가 막 이 자괴감이라는 거 있잖아. 경호선사가 자괴감. 나는 막 이 자괴감이 느낄 때가 그때 막 자괴감이 오는 거야. 왜 저 사람네는 저기 일시 백천만씩 뭐야 저기 아니 저 사람들은 돈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도 필요치 않아요. 안 그래요? 그냥 똑바르게 그냥 우리 경호선센터 하나 있으면은 내가 소원이 없겠고, 예, 이 경호선사에 대한 이게 영원히 묻히지 않고 경호집을 제발 이렇게 묶어놓지 말고, 저는 내가 그 생각을 했어. 나는 만약에 내가 선센터 같으면 경호집 전체를 벽면으로 두를 거야.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깨치면서 내가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 그러한 날이 오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 경호선사가 겪은, 어떻게 보면은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에서 겪은 이 일들이 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냥 이 경호선사 줄다리기를 타잖아요. 나중에 삼수갑산까지 가서는 엄청 당당해지죠. 네, 그래서 마지막을 이렇게 외형상의 모습을 살핀 것은, 외형만 보면은 환속했다고 하죠. 그래서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경호선사는 불교계를 공식적으로 떠난 바가 없어요. 어떻게 삼수갑산으로 숨는 것뿐이야. 그래서 자신의 불편한 신분을 감춰야 돼. 그거는 왜였을까요? 경호선사 혼자 하나 살자고? 그게 아니고, 거기에 그냥 찌들찌들 딸린, 또 경호선사가 유명인사다 보니까 경호선사를 도와준 많은 스님들도 계실 뿐더러, 또 전봉준 장군의 저기 아들딸들을 다 경호선사가 다 보살피고 있었잖아요. 누가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경호선사가 다 보살피고 있는 끈앞풀들이 다 있고, 이래서 나 하나 드러나면 다 죽어. 그래서 경호선사는 어쩔 수 없이 택한 것이 삼수갑산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에서는 숨을 수가 없어요. 경호선사가 숨어보려고, 남쪽에서 숨어보려고 갔던 곳이 어딘 줄 알아요? 해남 대흥사예요. 그러니까 해남 대흥사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하고 멀어졌는데, 처음에 가니까 경호선사를 몰라봤어요. 몇 개월 동안은.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름을 속여요. 거기서 자기 이름을 바꿔. 그래가지고 만파라고 바꿔, 이름을. 설정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분첩본 만들어줄 때 사문 만파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내 이름은 만파다 했는데 그게 좀 먹혔어요, 거기서. 근데 어느 날 뽀록이 나기 시작하면서 거기도 또 나오는 거야. 남쪽이니까 좀 어떻게 좀 숨길까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 경호선사 하는 말이, 어촌이나 농촌 어디서 내가 숨을 데가 없으려면은 숨으려고 하니까 이름이 더 드러나가지고 그냥 해남 대흥사에 경호선사가 다녀갔다는 경호당 성우에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부도가. 그 사람네로서는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도가 81개가 있답니다. 그 해남 대흥사의 부도밭에. 근데 경호선사가 몇 번째? 79번째야. 누가 또 찍어왔어. 해남 대흥사 선철술래 갔는데, 우리 여기 우리 선찰라 팀 중에서 4명인가가 거기서 자고 온다고 빠졌더라고. 그런데 서울 올라오기도 전에 찍어서 올라오는데, 경호당 성우 부도 누가 안 살았다고 할까봐 해남 대흥사 사는 거 다 알아, 거기에. 근데 다 찍어서 올라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경호선사는 숨을 곳이 없었어요. 이거 2개인가? 2개다. 하나 지워주세요. 2개 나올 때 2개 나올 때 기분이. 그런데 어떡하냐, 나도 몰라. 그래서 경호선사 이 시 중에서 또 이게 북한시가 또 있죠. 북한시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호선사가, 아까 이 시 제목이 뭐였죠? 경호선사의 유발 한속과 삼수갑산이죠. 유발했다는 얘기야. 머리를 길렀다. 그래서 이 머리를 기른 게 뭐더라? 공길이 화제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공길이라는 곳은 지금 강계에 있는데, 이 공길이가 지금은 거기서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엄청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유적지로 바뀌었어요. 북한에서는 유명해요. 그리고 화제익은 뭐예요?
화답하다 이런 얘기야. 누가 제익한테, 제익이 뭐죠? 벗들에게 화답하는 시가 되겠어요. 이것도 슬픈 시지요. 세문화나 구식이나 둘 다 맘에 안 들어. 이게 경호선사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은 세문화는 일본 놈들이 만들어서 이제 들여온 문화 있죠? 뭐 단발을 하라는 동, 뭐 무슨 뭐죠? 제사를 간편하게 하라는 동 무엇이 어쩌고 막 다 두라요. 근데 경호선사가 뭐라 그래요? 세문화든 구식이든 다 마음에 안 들어. 그거는 다 의지할 게 없다 이 말이야. 미미할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내가 통음하여 한 번 잊으니 그것이 아까는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가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죠. 옳을 시 혹비 아닐비. 그러니까 여기서 통음이 중요해요. 통음은 쬐끔 마셨다 실컷 마셨다. 에이 완전히 그냥 병이 낫는 듯이 그냥 아주 시큰 창자 속으로 훑어냈다 이런 얘기요. 근데 경호선사는 술발이 세요. 그래서 쉽게 취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통음하여 한 번 잊으니까 세문화나 구식이나 뭐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그러다가 또 목마르던 창자에 술기운이 훈훈히 돌았다. 즉 그동안에 경호선사가 뭐가 고팠어요? 술이 고팠죠. 술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돈이 없으니까 뭐 돈 주고 사 먹을 것도 없죠. 근데 가끔씩 돈 주고 사 먹는다고 나오시죠 시에. 그래서 오랫동안 목마르던 창자에다가 술을 갖다 부으니까 그냥 술기운이 짜르르 내려가면서 이게 맛이 아주 좋아요. 맛이 아주 좋아요. 다 먹었어? 다 먹었네. 아주 뜨끈뜨끈한 게 훨씬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목마르던 창자에 술이 한 줄 쫙 들어가니 기분이 얼큰하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야인 겨드랑이에 야인 겨드랑이라는 것은 북쪽으로 가셔가지고 가뜩이나 뭐 남쪽에서도 뭐 어디 살아나 찔 게 없어요. 그냥 뭐 어디 맛있게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숨만 부지할 정도로 쓰셨다고 하잖아요 경호선사가. 근데 그냥 겨드랑이가 너무 야였는데 거기에 날개가 돋쳐가지고 나를 것 같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셨겠죠. 에이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위상병력 형상노요 상한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어느덧 머릿결이 하얗게 쓸모없는 늙은이로 변했어요. 우리가 마음에 상함이 많으면 우라병이 생기죠. 그리고 또 일찍 늙어요. 경호선사가 마음이 상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병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경호선사는 원래 아무런 잔병이 없었어요. 잔병 치레 한 번 안 하시고 가셨는데 무슨 병이 들렸어요? 심화병이 들렸겠죠. 그래서 병이 들어있어요. 마음의 병.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쓸모없는 늙은이가 기쁘도다. 술 한잔 들어가니까 여기서 영묘한 싹은 뭘까요? 영묘한 싹은 경호선사지요. 영묘한 싹. 경호선사가 영묘해요? 영묘해죠. 재밌어요. 비를 맞아 싱싱하다는 얘기는 술이 들어가니까 어떻더라.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그냥 이 영묘한 싹이 신령스러운 싹이 영묘한 싹이 경호가 비를 맞으니까 이 비는 뭐예요? 술이죠. 술을 맞으니까 그냥 싱싱하게 살아났어요. 아이고 못 살아 내가. 참 잘도 쓰셔요. 기쁘도다. 영묘한 싹이 비를 얻으니 살찔비자잖아요. 또 비우자에다가 살찔비. 비를 여기서 살찔비라는 거는 뭐예요? 술을 늘어지게 먹었다, 통음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가 역시 문장과는 달라요. 이
글자 하나를 여기서 비는 뭐죠? 술. 비우자는 술. 비는 실컷 먹었다. 뚱뚱하게 살찌도록 먹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묘한 싹이 그냥 싱싱하게 그냥 배가 통통해가지고 살아났어요. 어따 맛있다. 수식낭중 장보결이여 누가 알겠는가. 낭중 주머니 속에 보배가 감출장 숨겨져 있다는 것을 누가 이걸 알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래요? 누가 보배요? 보배 비결 누구요? 경호선사지 뭐. 경호선사가 내가 보배다 이놈들아 어쩔래? 니네가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하냐? 이래가면서 지금 누구랑 공길이 화제익들과 술을 드시면서 이 글을 쓰신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말해요? 유시는 어떤 때에는 이런 말이지. 유시 경적 가볍게 내가 입어본다 이런 말이야. 어디를? 6번의. 6번의가 뭐예요? 가사와 장삼을 6번을 하고요. 가사는 뭐 5조 가사, 뭔 가사, 7조 가사, 9조 가사 뭐 이렇게 있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6번의를 육수의를 한꺼번에 가사 장삼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여기 남녘에서 북으로 갈 때 저 가사와 장삼을 저 가지고 왔어요. 저 가사와 장삼을. 경호선사 옷은 찌들찌들하게 한 벌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가사도 하나, 장삼도 하나, 다 하나. 지팡이 주장자도 하나. 그래서 또 이거를 뭐라 그래? 그거를 한 번씩 이렇게 입어보시나 봐요. 아이고 어떡하냐. 경호선사 북쪽에서 쓴 하이라이트 시 중에서 이거 하나죠. 하나에 속해요 이것도. 그냥 가사장상 입어보신대잖아 몰래. 에이구 어떡하고 어떻게 하냐. 누가 이러한 비밀이 숨어있는 거를 알았겠습니까? 이 시는 경어의 북쪽 생활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특별한 시예요. 그래서 경영선사에 여기에 유불선 사상이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써요? 이 시는 우리가 그냥 했나봐? 이거 나도 몰라. 그래가지고 현승으로서 자기의 신분을 잊지 않고 이리중앙과 입전수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중생도가 어울려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백미는 뭐야? 누가 내 주머니 속에 보배 비결이 감추어진 걸 알려. 아무도 모르지. 경호선사가 이러한 보배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때에는 가벼이 가사장삼 입어보느라 아주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경호선사의 북행을 이렇게 쓴 이 시를 보고도 경호선사를 속인이라고 할 거야? 응? 속인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건 속인이 아니에요. 이게 선사 중에 선사가 이것을 이렇게 몰래 이걸 행할 수 있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도피라고 하겠습니까? 도피는 피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가지고 처박혀 있는 거야. 근데 경호선사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대중들과 어울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또 어린 학동들을 가리키면서 할 수 있는 한은 다 해요. 경호선사가 뭐 거기에 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일정 부분을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할 건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호선사의 북행을 때로는 입전수수다 화강동진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입전수수와 화강동진이 부정적 의미의 은둔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택한, 그리고 이리중행도 어쩔 수 없이 택한 긍정적인 은둔이죠. 왜냐하면 경호선사가 살기 위해서 선택한 거니까 부정적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상한 마음이 또 병이, 이거 보세요. 지금 맨 마지막 아래쪽에 상한 마음 병이 들어 어느덧 늙었는데 하는 데서 오는 안타까움은 과연 어떤 일에 봐. 이 멍청한 놈 아니에요. 나 홍현지도 안 나와? 이 인간이 미쳤지요. 몰랐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상한 마음 병이 들어 어느덧 늙었는데 하는 데서 오는 안타까움은 과연 경호는 어떤 일에 마음이 써있잖아요. 과연 경호는 어떤 일에 마음이 상해 있을까라고 묻는다. 2012년에 쓴 거예요. 이 초자가. 그래놓고 또 뭐라고 써놨어 거다가? 홍남쪽을 떠나올 때 살인 누명이 슬픔으로 남아요. 그게 아니고 상한 일이 너무 많다니까. 그래서 내 자신도 슬프고, 그래서 이것도 경호선사 아까 시에 대한 얘기고요. 경호는
이렇게 유불선을 통달한 대학자고 대문장가고 호방한 성품이 대장부고 구척장신의 목소리 준수한 외모 그리고 품이 있고 자비로운 인품으로 진짜 보배로운 인물이죠. 근데 그거를 스스로가 감추고 살면서 내가 감추어진 보배라는 거 니네 모르지? 이라고 하면서 승려의 신분으로 밤에 몰래 가사장상을 입어본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어. 그 등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누가 내 주머니 속에 보배 그리고 가사장삼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경화선사는 이 시를 통해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왜? 술을 통음했잖아요. 통음해갖고 아주 그냥 창자가 다 막 씻어내는 것처럼 좋다라는 얘기죠. 술기운이 도르니까. 결국은 날개에 겨드랑이가 돋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겨드랑이에 뭐가 날개를 돋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왜 슬펐냐. 이인제서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이걸 제가 삽입시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도 발설하지 못한 상한 마음이겠죠. 천봉준 얘기를 할 수 없었고 또 남쪽에서 떠나올 때 살인유명까지 썼고 그래도 경호는 기쁘다. 왜 기뻐요? 영묘한 싹이 비를 맞아 싱싱하게 돋아났다.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낀다 해서 이 영묘한 싹은 누구더라? 경호고 비는 뭐더라? 술이고 그래서 이거를 경호선사가 생명의 경이로움을 어디서 느껴요? 뭐죠? 야윈 겨드랑이에 뭐가 솟아나는 것 같더라. 날개가 돋는 것 같더라는까지 쓰고 있으니 저 시를 쓰는 순간은 굉장히 경호선사가 의기가 이렇게 한층 고조되었던 그런 시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 언제 끝나? 자신의 처지가 비록 이러한 있을지라도 일본 놈들의 눈을 피해 떠도는 신세가 되었지만 경호선사는 단 한순간도 자기의 자신의 지위를 버린 적도 포기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그걸 근데 경호선사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 가다가 이 불신 검문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걸 넣어가지고 갔다는 게 보통 배짱이 아니라니까. 대단하죠. 왜냐면 그 승복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가사장삼을 몰래 입어본다고? 그래서 경호선사는 정말 뛰어난 분 같아요. 왜냐면은 목숨이 아까워서 아니 걸리면은 죽을까봐 어떻게 거기다가 승복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승복에 가사장상까지 다 가지고 가셔가지고 근데 가사가 쬐끄마한 단가사예요. 단가사 조국. 경호선사는 돈이 없어서 단가사밖에 없었나 봐. 그래서 단가사 입으시고 그 다음에 장삼도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셔서 그거를 입어보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경호선사는 자신의 자신이 처한 최악의 환경에서도 어떻게 살아도 폼생폼사로 살아남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살다 가신 그러한 부부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경호선사의 이류중행과 삼수갑산을 할 수 없이 그냥 북녘시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호선사가 그나 말아도 북쪽에서 정말로 진짜 개차반으로 어디 절이나 하나 숲속에 들어가서 있었다거나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온갖 중생들을 다 상대하고 또 뭐를 했어요. 그냥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유생들이 26명이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서당을 열었잖아요. 이거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이거 엄청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또 서당을 열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편으로 말하면 그 신분이 많이 드러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서당을 열었고 과감히 유생들과 어울렸고 과감히 유생들과 만나서 독립운동을 독려하고 또 누구랑? 김탁이랑 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김탁을 독립운동가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디야? 그 항하이 정부 임시정부에 속해요. 김탁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 경호선사는 배짱도 대단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갑산으로 넘어가면서는 더 많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호선사가 박진사로 행세를 하죠. 그곳에서라고 돼 있네. 그곳에서 박진사로 행세하고 서당에서는 마을 사람들과 학생들이 선생님으로 불렀죠. 뭐라고? 박난주 선생 지묘 이렇게 했죠. 아이들한테는 훈장님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최병훈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만
어느 쪽으로든 결코 경어의 신분은 승려의 신분으로, 다만 그 외형이 비승비속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최병헌의 견해는 공인으로서 경어선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증명되지 않은 무차별한 발언이고 좀 더 신중한 판단이 사료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경어선사는 속인이 아니에요. 절대로 속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경어선사가 어떻게 속인이에요. 외형만 속인이죠. 외형만 속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드디어 또 네 번째 경어선사의 음주 행각과 삼수갑산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음주 행각을 했다는 얘기는 뭐더라? 전봉준 장군 때문에 속상해서 드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북녘에서는 경어선사가 선승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고 유관 속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술을 드시는 데는 좀 자유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 거기가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술을 마실 기회가 별로 없고, 또 술은 항상 대접해서 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고, 어쩌다가 또 술을 사다가 드시면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에 가서는 이 음주가 경어선사의 삶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마음이 도움이 돼서 좀 잠깐 세속을 잇는 데 도움이 됐지만, 또 그것마저도 남쪽에서보다 훨씬 덜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세속의 눈으로서는 자유로웠지만 사실은 돈도 없고 먹을 기회가 없어서 많이 드시지 못해가지고, 아까 그 시 있잖아요. 오랜만에 막 통음을 하니까 막 창자가 막 다 올라와가지고 막 날개가 돋으니 좋더라 라고 하니까 얼마나 오랜만에 드셨으면은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어의 음주행각과 삼수갑산은, 경어의 음주행각은 분명 그녀가 북한을 결심한 일부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그가 음주가 세간의 표적이 되고 비난이 대상이 돼서 되는 첫 번째 화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경어선사가 뭐냐면은 술 때문에 간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술을 드시고 말 그대로 파라코처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먹혔어요. 그래가지고 경어선사를 막 그냥 마종이라고 몰아붙이는 바람에 그냥 어떻게 그냥 누구요, 대원군처럼 자기 아들 고종을 왕 만들기 위해서 그냥 파라코처럼 행사를 하는 것처럼 경어선사도 좀 어떻게 대중에서 좀 멀어지기를 바라면서 했죠. 근데 멀어지기는커녕 개뿔, 더 생불이라고 난리가 나버렸으니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평소에 진흥강백은 진지능이에요. 여기서 진지능. 경어의 음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진지능의 질문에 대해서 경어는 이렇게 답하고 있다. 이거 뭐 어디서 나온 거죠? 이거는 김태읍의 인간경어에 써 있는 거예요. 지리산 화엄사에서 경어선사가 대강사로 화엄사에 갔을 때, 아까 나왔잖아요. 어디? 송광사에서 화엄사로 지나는 길에 읊은 노중구어 있었었죠. 그래서 경어선사가 화엄사도 가셔요. 화엄사를 갔는데 누가? 진지능 강백이 경어선사를 벼르고 있어요. 오냐? 와봐라. 내가 한번 단단히 혼내주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로는 진지능 강백은 꼬장꼬장한 대강사였어요. 그래서 진지능 강백이 경어스님에게 질문을 했죠. 경어선사에게 아주 좋은 안주와 곡차를 올리면서,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진지능 스님도 사실은 경어선사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있어서 좋은 곡차와 안주를 대접했겠죠. 안 그래요? 나중에는 진지능 스님도 경어스님 제자 같아요. 결국은 대강백이 필요 없다는 걸 알고 강이 말하자면 교를 버리고 선을 택하는, 그래서 진지능도 경어선사 제자라고 많이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안주와 곡차를 올리면서 스님께서는 왜 이런 거를 좋아하십니까? 차려주면서도 슬쩍 떠보려고 이걸 했겠죠. 뭐. 그때 경어선사가 즉석에서 답을 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송을 하나 주죠. 도노하여 이치를 깨달음은, 경어선사 도노했어요. 그래서 선리를 깨달았죠. 뭐와 동일해? 부처님과 통일하라. 다생으로 익혀온 습기는, 이거 중생리죠. 오히려 더 생생하게 살아나는구나. 깨쳤어도 이런 얘기요. 폭풍은 잠잠하지나, 폭풍이 잠잠해졌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깨치고 나니까 중생들 마음속에 들끓었던 번뇌망상은 다 사라져서
잠잠하게 잠들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파도가 남아 있어가지고 솟구치듯이 그 이치는 분명해도 제 버릇은 그대로 일세라는 이 시를 누구한테 줘요? 진지는 강백한테 줘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이게 경어선사의 시라는 거야. 경어선사가 아직 못 깨치고 자기가 이거를 뭐 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경어선사가 이렇게 아직도 자기가 깨쳤긴 했는데 이치가 그 습기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써주지 않았느냐 라고 그 윤창아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시는 경어선사 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찾느라고 이거 찾느라고 이게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가를 경어선사가 과연 이런 시를 썼을까 했는데 어디에 나와? 이건 경어선사 시가 아니라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모르고 경어선사 시인 것처럼 경어선사도 이렇게 경어선사가 이렇게 썼다 진진흥한테 천만에 이 시는 보조국사에 수심결에 나와요. 딱 찾아보면은 한문까지 다 나와 그대로. 그래서 경어선사가 진진흥한테 이걸 슬쩍 던져요. 이런 것도 써있지 않느냐. 근데 그게 이런 것도 써있지 않느냐가 보조 수신결이라는 말은 안 하시고 아이고 이런 거 모르냐 이런 말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써줘서 줬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경어선사가 자기 자신 거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죠. 경어선사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경어선사가 이런 자라면 오늘의 나는 없어요. 예, 경어선사는 그 깨달음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이렇게 찌들찌들한 얘기를 쓰지 않아요. 습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냥 그 말 그대로 깨친 자의 법화와 행리를 무궁무진하게 그냥 역행과 순행을 번복하면서 자기가 때에 따라서 행할 뿐이지 이렇게 찌들찌들해가지고 습기가 남아있어가지고 폭풍은 잠잠해도 파도가 남아서 이런 미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경어선사들이 이렇게 썼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자들한테 그래서 내가 이거 논문으로 남겨요 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국사 진울의 수신결에 이거를 실었더라고요. 이거를 그대로 있어요 이게.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느냐? 보조국사는 그래서 보조국사 진울이 왜 이런 시를 써놨느냐? 우리가 말하잖아요.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를 따지거든요. 경어선사는 도노 돈수고 보조국사 진울은 도노 점수를 주장해요. 이게 도노 점수죠. 깨쳤어도 다시 수행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보조국사 진울이 스스로가 수신결에 이걸 써놓고 자기는 도노 점수라고. 보조국사 진울의 사상은 도노 점수 사상이고 경어선사는 도노 돈수예요. 그렇다고 경어선사가 내가 도노 돈수다? 천만에. 경어선사가 내가 이 경어선에 내 유체는 중도불이다? 천만에.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속에 중도를 녹여놔요. 계속 끝까지 녹여놔요. 그거를 살필 수 있는 안목이 안 되는 자는 경어선의 유체가 중도불이라는 사상에 대해서 캐내지 못해요. 하지만 경어집 속에 다 들어있고 이건 지금 뭐예요? 깨달았는데 단박에 깨달았는데 아직도 남아있어서 점점 수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딱 맞는 얘기죠. 경어선사 보조국사 진울의 사상은 도노 점수 사상이에요. 그리고 경어선사는 도노 돈수고. 성철 스님은 뭐를 했는가 살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도노 돈수와 도노 돈수가 점수가 나오면 어떤 게 진짜 확철되어 한 거죠? 이게 확철되어 한 거예요. 이 점수하려면 그거 깨달았어? 덜 깨달은 거지. 뭔 너무 단박에 깨치고 나서 깨달을 게 더 남아있다. 그리고 더 고칠 게 남아있다. 그러면 그게 확철되어 한 자야? 아니죠. 이게 확실하게 쳐버리면은 그냥 싹 깨끗해져 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남아있는 게. 그런 게 만약에 남아있다? 절대로 아니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경어선사 거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경어선사 게 아니고 그냥 보조국사 진호를 수신께래가 쳐보면 이게 금방 나와요. 내가 그래서 이걸 논문으로 또 냈어요. 그 부분을 다 들어다가. 그러니까 경어선사에 대한 오해가 이걸 이렇게 써놨다니까. 이게 누가 썼더라 이게. 김태읍의 인간경어에 이래가지고 요거를 또 윤창아가 이용해가지고 갖다가 이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어선사께 아니에요. 아이고, 경어선사가 이런 거를 만약에 썼다 그러면은 꽝이죠. 탈락이에요. 경어선사는 말이 안 돼. 이거 이것이 딱 도노점수예요. 폭풍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이치는 부대를 깨쳤는데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다. 천만에 버릇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버릇이건 뭔 버릇이건 이 확철돼서 딱 깨치잖아. 딱 떨어져 나가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니까. 이 생각이 다 사라져버려가지고. 하지만이 붙어요. 거기에 내가 왜 슬퍼하는 게 뭐냐면 경어선사가 이렇게 대도를 성취해가지고 모든 걸 한순간에 다 똑 떨어져 나갔는데 왜 저렇게 슬픈 삶을 당하고 말았느냐. 나는 의문점. 그에 대한 답. 그에 대한 답은 말했지만 그에 대한 답은 이거더라 이런 얘기를. 불매인과 내가 만약에 불매인과가 없었으면은 경어선사에 대한 이해가 좀 덜했을 거예요. 백장야오 얘기하시죠? 불락인과냐 불매인과냐? 불매인과냐 불락인과냐? 이게 경어선사에 그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백장야오가 이 불매인가를 말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경어선사를 이해하기가 내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 깨달은 자도 그 인과가 따르더라니까. 근데 깨달은 자가 인과가 따르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요? 네. 어둡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둡지 않다라는 거예요. 헤매지 않는다는 거죠. 불매인과. 거기가 인과가 어둡지 않기 때문에 그 인과를 경어선사가 잘 극복해 나가면서 그래서 경어선사가 저 서간문에도 쓰거든요. 이것이 전생의 어변이로다. 근데 나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나도 저 불매인과 맺자 하나에 그 어려운 극복을 다 내가 이겨내고 있는 건 저 맺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야호가 뭐였죠? 야호가 뭐라고 했어요? 불락인과라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불락인과와 불매인과를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불락인과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자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안 떨어져 했거든. 안 떨어진다는 말이 틀린 거죠.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3000년의 여우의 몸을 받았다가 3000년 만에 백장을 만나가지고 아시죠? 법문할 때마다 와서 저 뒤에 숨어 있다가 내 법을 도둑질해 가는 놈이 있느니라. 너 남어! 이러고 하니까 그 노인이 남았어요. 그래서 너의 정체가 뭐냐? 하니까 제가 사실은 3000년 먹은 여우인데 수행자로 전생에 살다가 제자가 묻기를 대도를 성취한 자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아니 떨어지지 않아 불락인거야 라고 했다가 이 말 한번 잘못했다가 3000년 동안 여유로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여우의 몸을 벗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백장이 한 말 불매인관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우리가 이 수행자가 굉장히 새겨야 할 말 중에 하나고 엄청난 힘을 발휘해 주는 것은 불매인과예요. 나는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나는 원래 좀 이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잘 되고 있어? 살아오는 동안에 절대로 굽히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내가 이걸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저 몇 자 하나예요. 설령 나한테 인과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인과에 끄달리지 않아요.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얘기죠. 아 이거 인연이구나, 이거 인과구나, 아이고 인과? 여기까지 거 뭐냐? 그래서 아마 경허선사도 이 불매인과를 너무 잘 알으셔서 슬기롭게 그 남은 생을 잘 극복해가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항상 이 백장야오의 불락인과와 불매인과를 내가 접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이 불매인과와 불락인과에 대해서 절실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힘을 준 거는 불매인과예요.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